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아껴 쓰는 남자 장재오빠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보통 제 채널을 보시면은 제가 어떻게 돈을 아껴 썼는지 이런 것들만 제가 채널에 올렸었는데 이번만큼은 20대 때 어떤 식으로 돈을 모았는지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돈 모았던 방식은 여러분들 조금 멍청하고 약간 무식하게 돈을 모아왔거든요. 근데 오늘 제 영상 보시면서 작은 돈이지만 그래도 조금씩 모으다 보면은 이 돈이 태산을 만들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조금이나마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열심히 돈 모으시는 분들이 포기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막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이런 거 잘하셔가지고 뚫려나가시는 분들이 보시면은 야 진짜 얘 멍청하게 돈 모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안 좋게만 보시지 마시고 그래도 조금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20대에 1억을 모았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돈을 본격적으로 모으려고 딱 시작했던 나이가 24살이었습니다. 군대를 22살에 전역을 했어요. 전역하고 나서 막 기통차게 놀았습니다. 그냥 막 짜리구지한 일하면서 뭐 알바도 해보고 막 핸드폰도 팔아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돈은 뭐 월급 받잖아요. 그러면은 막 그 펑펑 다 썼어요. 다 쓰면서 아주 기통차게 잘 놀았습니다. 제가 23살 때 어느 순간 제가 일을 딱 그만두면서 아 진짜 제대로 된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3살부터 24살까지 한 8개월가량을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의 생각은 오로지 제 생각은 딱 그거였어요. 나는 무조건 대기업 가겠다. 생산직을 가서라도 무조건 대기업 들어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막 취업 준비를 했죠. 근데 아니 고졸이 뭐 대기업 가고 싶다고 그게 잘 들어가집니까? 그래서 한 8개월간을 빌빌대며 놉니다. 그때 당시에는 정말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니 심지어 여자친구를 만나가지고 식당을 갔는데 그거 계산할 돈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불현듯 이렇게 살면은 진짜 나중에 정말 큰일 날 수도 있겠구나. 불안감이 어느 순간 막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면 돈을 악착같이 모아가지고 내가 한번 내 일을 한번 해보자. 내 사업을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자. 목표가 그때 딱 생겼어요. 5년 동안 1억이라는 돈을 한번 만들어보자. 우선은 월급은 적더라도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서 내가 돈을 한번 모으는 거를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면서 첫 직장에 이제 24살 3월 달에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으로 받았던 월급이 100만 원이었습니다. 세금을 제외하고 나면은 저한테 떨어지는 돈이 91, 2만 원 정도 요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공장이어서 상여금이 그때 당시에 있었거든요. 400%였어요. 세 달에 한 번씩 100% 이렇게 상여금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취직을 3월 달에 하고 24살 5월 달에 인생의 첫 적금을 90만 원짜리 적금을 그냥 빡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은 90만 원 벌어가지고 90만 원 적금 넣으면 대체 생활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그때 처음으로 투잡이라는 걸 한번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8시부터 12시까지 호프집 알바를 시작을 했습니다. 호프집에서 벌었던 돈이 그때 당시로 한 30 한 몇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40만 원 좀 안 되고 30 얼마 정도 됐는데 그걸로 핸드폰비 내고 교통비 내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또 제가 여자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자친구 만나고 저 조금 쓰고 이렇게 해서 30 얼마로 제가 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30 얼마면은 솔직히 조금 빠듯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돈을 조금 더 잘 쓰고 약간 절약을 해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교통비를 조금 줄여보면 어떨까? 그러면서 이제 자전거를 제가 타고 출퇴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집이 안양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인덕원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면 한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자전거를 타고 막 이제 출근을 해요. 그리고 인덕원에서 6시 일이 끝나면은 그 자전거를 타고 이제 독산동으로 가는 거예요. 서울 독산동으로. 그럼 이 거리가 한 1시간 정도 돼요. 이게 조금 빡셌어. 요게. 그래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이제 8시부터 알바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여기였어요. 12시에 일이 끝나잖아요. 밤 12시에 이제 집에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럼 요게 이제 이게 조금 너무 빡센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제가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막 다녔어요. 그렇게 해서 교통비를 조금 줄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생활을 막 하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3개월마다 상여금이 있다 그랬잖아요. 상여금 받는 달에는 또다시 목돈이 이렇게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돈은 제가 자유적금에다가 따로 모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반 적금이 있었고 그리고 따로 이렇게 자유적금을 만들어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호프집 알바를 하는데 아니 이거 뭐 맨날 나가고 맨날 막 밤 12시까지 일하는데 돈은 얼마 안 되잖아요. 솔직히 30 얼마 너무 적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바를 막 찾아봤어요. 알바를 찾아보는데 아니 한 달에 주 5일로 근무를 하는데 70만 원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 어떤 알바인가 해가지고 이곳에 딱 찾아가 봤어요. 찾아가 보니까 영업인데 야간
야간에 밤에 문 열려 있는 야간 업소들 있잖아요. 뭐 호프집이라든지 뭐 당구장 막 유흥업소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방향제 렌탈 영업을 하는 거였어요. 방향제를 이곳에다가 갖다 주고 우선 써보라고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3일 정도 뒤에 이곳에 가가지고 이 방향제를 다시 찾으러 가면서 괜찮으신 분들한테는 방향제를 갈아주면서 렌탈 영업을 하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이 영업을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아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그래 적금도 내가 월급에 올인을 해가지고 90만 원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했고, 투잡도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시작을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자전거를 타고 과연 출퇴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시작을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내가 시작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면접을 보고 한 며칠 정도 있다가 그 회사로 제가 전화를 했어요.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해가지고 그 알바로 제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프집 알바는 그만두고 이제 이 알바를 시작을 했는데, 이 알바는 70만 원이잖아요. 그때 제가 딱 정합니다. 나는 무조건 내 생활비랑 모든 돈은 40만 원으로 해결을 하자. 그리고 그 남는 돈은 다시 내가 그러면은 자유적금에다 집어넣자 해가지고 70만 원 중에 40만 원은 제가 생활비를 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만 원은 전부 다 자유적금에다가 이렇게 전부 다 집어넣었어요. 그게 제가 호프집 알바를 시작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6개월 차 때부터는 120만 원에 제가 적금을 넣게 됐던 거죠. 그 알바를 하는데 생각보다 제가 그 알바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알바하는 사장님이 저한테 제안을 딱 합니다. 네가 주간에도 이 일을 하고 야간에도 이 일을 해가지고 200만 원의 월급을 너한테 챙겨주겠다. 공장 그만두고 네가 와라 해가지고 그 공장 다닐 1년째 되던 해 영업하는 회사로 제가 이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25살 3월 달부터는 제가 월급이 200만 원으로 늘어가지고 저는 무조건 40만 원으로 생활을 하기로 했으니까 적금은 160만 원으로 다 넣어버리고 40만 원으로 제가 생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문제가 딱 생겼어요. 영업사원들은 보통 밖을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밥을 제가 제 돈으로 밥을 사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와, 내가 공장 다닐 때는 구내식당에 가면은 밥이 이게 지원이 됐었거든요. 영업사원 일을 하니까 갑자기 밥값이 나가게 생긴 거예요. 막 미치겠는 거예요. 나는 생활비가 40만 원밖에 없는데 그거 밥 사 먹고 뭐하고 하면 내가 쓸 돈이 없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진짜 큰일이다. 밥값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집으로 가는 거예요. 집으로 가가지고 이제 막 밥을 먹는 거예요. 밥을 먹고 그렇게 해서 제가 식대를 이제 아껴가지고 다행히 40만 원으로 생활이 되더라고요. 이제 1년쯤 지나서 한 26쯤 되니까 주 5일로 바뀌어버렸어요. 원래는 일요일만 쉬었는데 주말이 남게 되는 거예요. 돈 모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돈 모으는 재미가 이게 은근히 쏠쏠하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주말에 놀지 말고 알바를 해가지고 돈을 조금 더 모아보자 해서 PC방 알바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PC방에서 벌어들이는 그 알바 수익을 제가 또 자유적금에다가 또 막 집어넣었어요. 집어넣는데 이 PC방 알바가 그렇거든요. 시간은 막 엄청 오래 근무하고 돈은 막 얼마 되지도 않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주말에 할 수 있는 알바가 뭐가 있을까 이제 알바본을 막 뒤져보는데 저희가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알바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행사 알바였습니다. 시간 대비 알바 수익이 이게 짭짤한 거예요. 건수별로 이제 알바비를 받거든요. 조금 행사를 잘하게 된다 그러면은 건수도 늘어나고, 그리고 부수적으로 이게 팁이 또 쏠쏠합니다. 요게 그래서 행사 알바를 하는 순간 딱 27살부터 제가 적금 금액을 200만 원씩 적금을 막 달달이 이제 넣고 행사로 버는 돈 그걸로 제가 생활비를 쓰고, 팁이 이제 좀 막 많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또 자유적금에다가 또 막 차곡차곡 막 쌓아나갔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생활을 하다 보니까 돈 모으기 시작하면서 거진 4년 조금 지나고 나니까 돈이 9,3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야, 좋았죠. 엄청 좋았죠. 예. 그러다가 이제 제가 잠깐 갑자기 기흉이 빡 오는 거예요. 기흉 때문에 제가 28살에 잠깐 일을 좀 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일을 시작을 하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5년째 되던 해에 제가 1억이라는 돈을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진짜 어떻게 보면은 멍청했던 게, 이게 예적금으로만 돈을 모았다는 게 원래 어느 정도의 목돈이 생기면은 그거를 불릴 줄도 알아야 되거든요. 사람이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주식 투자를 하거나 약간 요랬으면은 뭐 불어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약간 두려웠어요. 그게 이거 하다가 괜히 내가 잘못돼가지고 이거 돈 내가 진짜 너무 힘들게 모은 돈, 이 돈 막 날리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불린다는 생각을 못하고, 그때 부동산을 살았으면 내가 진짜 돈을 좀 많이 모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조금 들 때는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뭐 그렇게 모은 거에 대해서 후회는 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내가 진짜 목표로 잡아가지고 그 돈을 모았다는 그 성취감, 그거는 진짜 어마어마했거든요. 내가 진짜 뭘 하면은 나는 이제 할 수 있겠구나. 야,
포기하지 않으면은 진짜 뭘 해도 되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저는 처음 진짜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그 얘기는 해드리고 싶어요. 내가 포기하지 않고 그 일에 진짜 내가 뛰어들면은 꼭 언젠가는 저는 이룰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힘들게 돈 모으시는 분들,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정말 열심히 돈 모으시면서 저처럼 끝까지 이렇게 모으시지 마시고, 뭐 좋은 재테크가 있으면은 그것도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좀 알아가면서 더 많이 불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병합해 가지고 여러분들 돈을 모으면은 저보다 훨씬 더 빨리 모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오늘 이제 제 이야기를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들려드려 봤는데 영상이 길어가지고 참 지루하셨을 텐데 그래도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 한번 해보십시오. 해낼 수 있을 겁니다. 예, 포기하시지 마시고 끝까지 내가 목표한 거를 이루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정말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 때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재오빠였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이렇게 촬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 앉아가지고, 예, 여기 벽돌 위에다가 스티로폼 하나 깔고 앉아가지고 여기서 촬영을 했습니다. 스튜디오 빌리려고 그랬는데 아우 스튜디오가 돈이 너무 비싸가지고 스튜디오는 못 빌리고, 그래도 풍경은 어떻게 괜찮지 않으셨습니까? 여기가 센트럴파크, 송도 센트럴파크인데 아우 이쁘더라고요.